안녕하세요. 짱구박사입니다. 어, 오늘까지 해서 코스닥이 거의 10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종합주가 지수도 장중에 2100포인트가 붕괴가 됐었어요. 2100포인트가 붕괴가 되고, 코스닥은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네 그랬었고요. 지금도 지수가 빠지고 장이 좋지 않으면 똑같은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어,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고 네 헤쳐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전업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생존을 해온 투자자 입장에서 이럴 때일수록 그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 첫째는 시장은 주도주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고요. 어쩔 수 없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처럼 매일매일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전에 이 증시가 2017년, 18년 혹은 이제 또 그 전에 2013년도 보면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는 지수가 우상향을 할 때는 모든 종목이 갑니다. 근데 지금처럼 지수가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추세적 상승이 아닌 박스권 횡보 내지는 박스권 이탈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 종목을 끌고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특히 최근 제약바이오 쪽에서 하락이 심한데 제 입장에서 그래요. 모든 종목을 다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절이어도 이걸 손절을 과연 언급을 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자산인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자체를 안 건드리고 있죠. 최근에 건드렸다고 해봤자 ABL 바이오 이거는 매도하고 쌍봉 찍으니까 여기 못 넘으면 나와야 된다가 기준입니다. 꺾이면 빠지는 거고 셀리버리 저가에서 올라가서 구간 나왔거든요. 수익은 나오고 이 추세 깨지면 안 봅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추세 매매의 끝입니다. 이걸 깨지면 나는 이 종목을 안 한다가 끝이에요. 더 이상의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종목을 리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꼭 신경을 쓰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정주에 대한 부분이죠. 일정주는 사실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방법입니다. 근데 일정주에 뭐가 들어가냐면 욕심이 들어가요. 그 일정이 다가왔을 때 당일날 올라가겠지 하는 이 욕심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일정이 처음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주식이 안 가요. 엄청 느립니다. 엄청 느리다가 가까웠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일정 당일 전에 툭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일정 부분 매도가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 가까워지면. 그런데 이 가까워져서 매매를 하게 되면 사실 손실을 키우게 됩니다. 자칫하면요. 왜냐면 흔히 우리가 아는 주식 상식이 있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이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오늘 쪽지를 받았습니다. 이 손정이 관련해서 매도를 안 하셨다고. 이 제가 이거를 리딩을 해드릴 수가 없죠. 손정이 관련해서. 그리고 어제 그제 영상도 확인해보고 어제 일부 매도가 됐어야 됩니다. 또 어제 영상은 전량 매도가 좋습니다. 하는데 만나면 갈 것 같았대요. 갈 것 같았대요.
답답한 거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걸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종목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이 시황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라는 고민도 합니다. 이런 고민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면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렇게만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 또한 이제 시장이 무너지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푸념 아닌 푸념을 해보네요. 일단은 서두가 너무 길어졌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언급 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뭐 무역 협상의 재개를 넘어서 지금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시장을 상방으로 좀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암초가 지금 걸려 있고 미 증시와 국내 증시는 함께 가지 못합니다. 함께 가지 못해요. 예전에도 뭐 글로벌 경제 위기 전에 전 세계가 다 박살날 때도 미국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의 상황이 미 증시를 보고 저희가 매매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있고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같이 가겠죠. 그게 반도체 지수는 따라가죠. 반도체 지수는 따라가는데 그 외에는 사실 지금 큰 커플링 현상이 안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따가 수급과 파생을 좀 보면서 말씀 한번 더 드리겠지만 오늘 선물 옵션 시장에서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청산한 것 같아요. 지금 풋 청산을 했다라는 게 맞죠. 시장 하방에 대한 이거는 이제 이번 주 빅 이벤트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나와요. 2분기 이거를 뭐 예측을 한다는 거는 이제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컨센을 쳤겠지만 예를 들어서 컨센이 큰 폭으로 하회를 해버렸다. 컨센 아래로 그러면 분명히 흔들리겠죠. 즉 반도체 관련주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딜레마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가 관련주가 바닥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황을 매일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은 좀 중점적으로 장중에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 자체가 지금 풋을 대량 매도를 하고 오늘 선물을 12,000 계약이 들어왔거든요. 12,000 계약 한 8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만큼 변동성이 크죠. 지금 약 1조 매도하고 오늘 8천억을 다시 사들였어요. 그럼 시장을 하방으로 보다가 상방으로 다시 봤다라고 생각이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금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파생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매에 있어서도 되게 자중하고 좀 조심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좀 지켜보시고 실적 발표 이후 주가의 방향성을 봐야 돼요. 즉 프로그램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내일은 이쪽으로. 그리고 선물 포지션도 매수로 강하게 현 선물 즉 차익 비차익 현 선물 전부 다 매수로 내일 해서 원웨이로 시장을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생각은 그렇고요. 근데 여기 환율 지금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환율 부분인데 아까 1170원이었는데 조금 떨어졌네요. 이게 환율은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시장의 불안을 여전히 야기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투매를 불러온 거는 이쪽입니다. 이 코스닥 이제 한미약품은 비록 코스피지만 얘네가 또 올빼미 공시를 해서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죠. 하한가를 갔나? 아무튼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약바이오 즉 신약 쪽 특히 신약 쪽이죠. 신약 삼상 관련돼가 좀 추락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심을 흔들고 있어요. 투심을 흔든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아직 변동성이 크게 달했고요. 그리고 어제 시황에서 신용 신용 부분이 지금 아직도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 8조대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신용이. 즉 반대 매매가 나와버릴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특히 조심해야 되고 비중을 실을 시장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계속 비중을 못 실어요, 시장에. 짧게 짧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 들어가는 것도 주도주 안에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네, 매매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라이브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테마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빠지는 종목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닙니다. 이쪽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 오늘 좀 뉴스가 좀 강하게 또 드라이브가 몇 개 걸렸죠. 뉴스를 몇 개를 보면 일단 이런 거는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 일본 경제 이런 게 있더라고.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시작. 철회는 없다. 강하죠. 즉 아베 정부에서 이렇게 실시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하고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받아야 돼요. 전혀, 전혀. 그리고 아베가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즉 우리나라가 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화웨이 제재 동참을 하라고 했을 때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뭐 트럼프와 아베의 이런 하나의 전략으로 쓰여진다면 이 파급력이 더 커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커버릴 때도. 그래서 테마의 초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테마의 초입이다. 그래서 이런 쪽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세계 품목이라고 해서 일요일날 라이브에 이제 초반에 정리를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거를 국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적으로는 이걸 무조건 키워야 되겠다라는 네,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9시 뉴스에 또 뜰 거고요. 이런 게 테마의 형성입니다. 이런 게 테마의 형성이고요. 시장의 중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막 규제도 고려한다. 이제 정면적으로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 끝나고 내년 예산 평선시 적극 반영, 일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 추진 뭐 등등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의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조금 불안한 게 이거예요. 이 중동발 이 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네, 일이죠. 약간 뭐 시간 타이머를 가지고 있는 폭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런 게 터졌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유가는 그래도 안정적이고요. 자, 이렇게 일단 시장을 보고 여기 남북경협주는 지금 어제는 해킹 이슈, 오늘은 북한이 이제 미국이 협상 재개를 하자 해놓고도 니네는 계속 더 강한 제재와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중국의 입장이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입장이 나왔는데 오를 때는 팔고요. 팔아야 되고 이제 내릴 때는 자리를 잡아야 돼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도 장중에 보기는 했어요. 근데 매수의 기회를 잡지가 못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다른 쪽만 봤는데 그 시점이 내일일지 혹은 다음 주일지 일단은 변화를 잘 감지해야 될 듯해요. 아직은 매수보다도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DMZ는 끝났어요. 제 입장에서는 DMZ는 끝났다. 왜냐 트럼프가 DMZ를 간 거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개성공단 아니면 금강산인데 이쪽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거는 어제 거 제가 그대로 놔둔 겁니다. 7월 방한 문재인 면담. 이거는 옛날에 적었던 거고, 슈퍼그리드, 뭐, KT 이거 해서. 그러니까 어제 판이 정리가 됐어야 되고, 내일 이슈가 나가면 바로 매도죠. 그럼 내일 시초가부터 매도가 됐어야 돼, 이거는. 일정주는 빨라야 됩니다. 빠르면, 뭐,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일정주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를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수급을 보면 이 오늘의 봐야 될 거는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외국인의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에 엄청난 매수세가 있죠. 거의 이 선물을 그냥 이렇게 가다가 기관이 패대기 치는 거를 싹 샀어요. 쌍그리. 그래서 선물 지수를 올렸죠. 코스피만큼. 그래서 내일 선물이 어떻게 될지, 즉 선물이 조금 더 빨라요, 지수보다, 코스피보다. 그래서 선물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상방이 아닌 얘네들의 포지션 청산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썩 좋게는 안 보죠. 그냥 변동성 축소로 보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코스피도 그랬고. 일단 코스닥을 보죠. 오전에 봤을 때도 이쪽 섹터만 불이 들어왔어요. 할 수 있는 건 IT밖에 없었죠. IT 분이. 그래서 그 외에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아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보는데, 여러분들도 매매를 할 때 지수를 놓고 봐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지수를 놓고, 그리고 이 섹터를 보면서 이쪽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오늘은 이쪽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쪽에 돈이 들어오고 지속적인 수급이 오고 있구나. 큰 틀에서의 수급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주식을 절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게 왜 안 움직이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컴퓨터에 렉이 걸리는 바람에 제가 이거 영상을 따로 편집을 안 하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 약간 흐름이 좀 안 좋았네요. 일단 해외 증시 보면은 전부 다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이 상황으로 보면 미국이 엄청 막 날아갈 것 같은데, 대외적인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서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서 급락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더 큰 급락을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지수는 지금 약하죠. 즉 미국의 반도체사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신고가가 나와서 올라간다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제가 국내에서 보는 이유는 어쩔 수 없죠. 가장 큰 삼성전자나 국가에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 관련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관련 기업들이 장비 발주라든지 그런 쪽에서 실적이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빌 언덕을 찾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국내 지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를 들면 녹색이 코스닥이거든요. 이 시점.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서 조심하자고 했던 게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이 직전 저점을 붕괴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카페에 글을 아마 올렸습니다. 굉장히 아프죠. 이때 사실은 다 빠지면서 특히 제약바이오가 빠졌는데 회복을 못했어요. 반도체가 IT가 회복을 해서 올라왔는데 오늘 이 중심에서 회복을
된 애들이 누군가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나마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구나라는 거를 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지수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수는 끼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 보기 전에 일단은 뭐 지표를 보자면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는 전일에 큰 낙폭의 중심을 회복을 했어요. 이거는 양호한 모습이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서의 반등도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또 반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은 잘 봐야 돼요. 갭을 메꾸고 여기서 올라가면 정말로 코스피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매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아래 꼬리를 달아줬죠. 여기를 붕괴를 안 한 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가 붕괴가 되면 마지노선인데 여기가 붕괴가 되면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가요. 심리 때문에 650까지. 그래서 아직도 저는 확신을 못하는 게 이 제약바이오발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IT까지 움직이게 돼서 그때는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정확히 지수를 돌리는 거 확인하고 들어갈 겁니다. 아직은 네, 약해요. 아직은 약하다로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또 외국인의 수급이 무지 셌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무지 세가지고 일단은 여기를 잡으면 올라오는데 여기 위에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강한 저항이 있어서 이거를 확실히 뚫어야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있다. 그래서 내일은 실적 발표를 보고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거고요. 하이닉스도 그리고 오늘 한미약품을 한번 볼게요. 한미약품 이 올빼미 공시를 얘네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예전에도 이때죠.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이렇게 굉장히 아픔을 줬던 기억이 있는데 또 나왔네요. 또 그럼 이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한미약품도 끝이 이 자리까지 빠질지 여기서 멈춰줄지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 신뢰를 자꾸 잃어가니까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아직 분식 회계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섹터다라고 보고 그리고 보고 있는 HLB죠. HLB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회사가 좋아서 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를 제가 건드니까 또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준은 저는 명확했어요. 이 자리를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을 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을 했던 부분 그리고 이 하락 추세대에서 단기 반등을 먹겠다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매매가 잘못된 매매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내려오는 5일선을 위로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 중심 정도 이 추세대를 안 깨고 가면서 반등을 하는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는 보지 않겠습니다. 예, 거래량이 1조가 나왔어요. 1조. 그래서 보는 겁니다. 바닥에서 1조. 그리고 삼성전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내일이 참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내일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간다면 여기서 삼성전기도 갈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뭐 이평선은 수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래요. 이평선이 수렴할 때가 어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평선이 수렴하고 모든 이평선 수렴했을 때 방향이 바뀌면 급락도 나오고 위로 급등도 합니다. 방향을 위로 돌려줘야 돼요. 위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뭐 경험해요. 이렇게 돌려주기를. 근데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 여기를 깬다. 여기를 깬다. 손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기준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나케미칼 일단 여기에서 막히면 안 되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집니다. 거의 돌파 초입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조금 버거워 보이는데 강한 거래량과 프로그램 매수 동반되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대형주에서. 그리고 야스는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매수를 할까 말까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시장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OLED 중에서는 지금 가장 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권에 계속 두고 볼 예정이에요. AP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HB 테크놀로지도 관점은 똑같습니다. 수급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세 종목이에요. 동진세미캠, 후성, 경인양행. 이 세 종목을 봐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이 세 종목을 봐야 되고 오늘도 하루 종일 이 종목만 봤습니다. 더 싸게 사면 좋겠지만 확인을 해야 돼서 못 샀고 이런 구간을 못 샀네요. 1600원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이때 못 샀어요. 이때 추가 매수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의 구도는 내일 양봉을 뽑아서 길게 뽑아주기를 희망합니다. 길게 뽑아주고 이러한 뭐 이것도 하나의 저항이 되지만은 이 추세 상단을 뚫어버리면 이때부터 이 추세의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추세의 각도의 선이. 그래서 지금 이 추세의 각도가 어떻게 될지 이거와 이제 만날 추세선이 이제 새로운 게 생기겠죠. 각도가 이 각도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상당히 답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러한 지금 각도니까 이 각도의 추세가 저는 여기 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대칭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 추세가 서준다면 강하게도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매매 정말로 쉽지 않아요.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신기한 거 하나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할 거예요. 보시면 이 구간이죠. 공매도가 70만 주가 쏟아져요. 7월 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할 때 공매도 70만 주. 그리고 이 구간이죠. 어제 상승할 때 또 70만 주가 터집니다. 즉 공매도가 못하는 날에는 하락이에요. 이거는 공매도 세력하고 이걸 주가를 올린 놈들하고 제가 봤을 때 한통속인 거죠. 공매도를 쳐서 그 물량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이 수급이라는 게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이 개인의 수급을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개인이 쉽게 살 수가 없어요. 변동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위아래로 흔들 때.
위아래로 막 보세요. 이걸 장중에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 있어서 고스톱하고 똑같다. 좀 우스갯소리도 들리겠지만 고스톱이죠, 스톱. 예.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면 2x죠. 2배입니다. 예. 흔들면 2배예요. 흔들면 많이 흔들면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거는 맞아요. 시장에. 그리고 동진 뭐 후성도 좀 샀어요. 후성도 좀 가지고 있고 동진도 가지고 있고 후성은 이제 2시부터 이 시점부터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딱 이 8,500원 아래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밀리기를 바랬는데 안 밀리네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게 후송이 종가에 밀었기 때문에 한번 밀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올린다. 얘네도 참 나쁜 친구들이에요. 이게 좀 질이 좀 안 좋아요. 얘네. 그리고 경인양행 얘네도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있고 포토 레지스트 해서 있는데 이번에 이슈를 가지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예, 돌파를 하게 되면 장기 박스가 돌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의 종목이 됩니다. 새로운 추세의 종목. 이 세 종목을 꼭 보세요. 네, 이런 돌파 매매에 있어서는 개인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손절의 기준. 만약에 돌파가 실패하고 떨어지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하지만 이런 차트를 보죠. 에이스테크. 이런 장기 박스권에 있다가 여기서 돌파를 하고 깨지고 올라오고 깨지고 올라오고 하지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 이후의 모습을 보세요. 돌파 이후에.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거는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종목이었죠. 이 장기 박스를 돌파하는 순간이 오면 여기까지 간다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도달을 됐고 장기 박스를 돌파를 하면 이 주가는 크게 가요. 크게 최소한 이 박스의 2배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닛 테스트 뭐 좋아요. 유닛 테스트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내일 좀 눌릴 수도 있겠죠. 패스,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 다 괜찮아요. 주성도 나쁘진 않아요. 주성도 예전에 제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다 가고 있어요. 지금 봐야 될 종목들이 너무나 좋죠. 한국주철관 관심만 갖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만 갖고 지금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 이것도 종가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종가 베팅을 할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게 마이너스로 하면 이렇게 밀릴 자리도 있어요. 근데 뭐 시장이 안 좋으니 보수적으로 이 구간을 좀 보는 거죠. 이 구간 첫 자리 거기서 밀리면 어쩔 수 없고요. J 콘텐츠는 빼고 흥구석유 이거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오픈 베이스 오늘 오픈 베이스랑 사실 콘택 시스템을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콘택은 아웃이고요. 이게 차트가 더 안 좋으니까 못 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재료에 의해서도. 그래서 콘택은 다시 이런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판단을 할 겁니다. 지지 여부 좋은 위치에요. 그리고 화천 기계를 지금 이 구간을 노리고 있는데 뭐 안 주고 갈 수도 있고요. 화천하고 신성홀딩스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성이 더 강하더라고요. 강한 종목을 봐야 됩니다. 요즘은 대장주만 가는 날이고 그리고 선익 시스템 이거는 포트에서 제외합니다. 바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등 후 거래량 터져서 그냥 제외할게요. 특별한 이슈에 의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포트 삭제.
그리고 나머지 코덱스 인버스인데 오늘 이거 매도가 됐습니다. 매도가 됐고 일단은 뭐 나머지 부분은 내일 이제 상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이제 뭐 매도를 할 것인지 매수를 할 것인지. 네, 일단 이거는 안 좋아요. 양매도니까 오늘 매도는 일단 돼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장 어렵습니다. 계속 정강후약인데 어느 순간 반전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어느 순간 반전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의 시장 손실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한 번에 복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름입니다. 보통 7월 말 되면 7월 말에서 뭐 8월 초 뭐 기업들 다 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에 돈이 없어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무리하지 않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시면 휴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힘드시면 웃으면서 휴가 계획을 세워보시고, 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힘들어요. 정말 다 힘듭니다.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고, 여기 참여하는, 네,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뭐 힘내야죠.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힘내고 잘 이겨내는 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건강 유념하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